어르신, 잠깐만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어르신의 아침을 단단하게 깨워줄 것이라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30년 남성 건강 외길 강민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 쓰리고 잠 설치가 봐 커피를 멀리 하신다면 정작 남자의 진짜 힘을 깨울 열쇠를 놓치고 계십니다. 제대로 드시는 커피는 어떤 정력제보다 안전하고 강력한 남성의 무기가 됩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수천 명을 조사했더니 커피를 매일 마시는 남성이 마시지 않는 남성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무려 42%나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커피에 이것 한 스푼을 더해 바꿔 마시면 비싼 비아그라나 이름 모를 정력제의 유혹은 잊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어르신께서는 평생 약의 불꽃에만 의존하며 및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안타까운 실수를 반복하게 되실 겁니다. 커피 한 잔으로 남자의 아침을 완전히 바꾸는 비법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는 분은 비뇨의과 의사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활력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단 하나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아끼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어르신의 밤은 뜨거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혼자만 들으시지 마시고 경로당 친구분들께도 옆집 철이한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커피의 효과가 널리 전송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만 설치고 속만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커피는 그저 잠을 쫓기 위해 마시는 것이고 건강에는 해롭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르신, 그것은 커피의 절반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커피를 제대로만 마신다면 그 어떤 정력제보다 안전하고 강력한 남성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미국 텍사스 대학교 보건과학센터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남성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매일 꾸준히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시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40%나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커피 속 카페인이 음경해면체 평활근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그러면 혈류가 자연스럽게 증가되죠. 피가 잘 돌면 발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커피 속 카페인 성분이 우리 몸의 혈관을 이완시키고 특히 남성의 그곳으로 가는 동맥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약이 댐의 수문을 강제로 여는 것이라면 커피는 강상류의 비를 내려 강물 스스로가 힘차게 흐르도록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남성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바로 약에만 의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은 급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불꽃과 같습니다. 화려하지만 금방 사그라들고 다음번에 또다시 성냥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순간적인 효과에만 기대다 보면 정작 우리 몸의 근본적인 힘, 즉 스스로 불을 지피는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맙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69살 박남진 어르신께서 지난달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3년 동안 저를 찾아와 약을 처방받아 드셨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의 힘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용량을 늘려야 했고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두통의 소화불량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남편이 약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약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급할 때는 필요하죠. 하지만 평생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약은 몸에 강제로 신호를 보내고 혈관을 억지로 열어줍니다. 그러니 효과는 빠르지만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자동차 엔진을 계속 최고 속도로만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금방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커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강제가 아니라 유도인 거지요.
몸이 스스로 깨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장작불의 원리입니다. 천천히 타오르지만 오래 지속됩니다. 열기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십니다. 빠른 효과만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속력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보다 매일매일 은은한 열기가 유지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바로 남자의 진짜 힘입니다. 커피 속 성분들은 우리 몸의 숨은 능력을 깨웁니다. 혈관 내피 세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커피는 혈관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젊은 혈관은 피가 잘 돕니다. 피가 잘 돌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상담 중에 박남진 어르신께서 사실은 커피를 무척 좋아하셨는데 건강 때문에 억지로 끊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드셔 보십시오 하고 특별한 커피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석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오히려 상태가 더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연스러운 발기가 돌아오셨다고 하시더군요. 이분의 아내는 남편이 다시 활력을 찾았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커피만 마신다고 해서 모두 효과를 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떤 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설탕 듬뿍 넣은 믹스 커피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을 망가뜨리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정반대이죠. 약은 증상을 가리고 커피는 원인을 치유합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발기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대부분 혈관 건강이죠. 혈관이 막히고 굳어지면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음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도 똑같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 사실을 증명하죠. 발기력이 떨어진 남성은 5년 안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러니 발기력은 단순한 성기능이 아닙니다. 남자의 전체 건강을 보여주는 건강 지표이지요. 이 신호를 약으로만 덮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혈관을 살려야 합니다. 커피가 바로 그 시작점이 되리라고 단언하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커피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에 자연의 다른 선물들을 더해야 합니다. 그럼 진짜 마법이 시작되는 거죠. 약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70이든 80이든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혈관이 살아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커피에 무엇을 넣고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왜 발기력이 남자의 건강 지표인지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어르신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어르신, 남자의 물건이 왜 서지 않는지 그 원리를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기분이나 컨디션의 문제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하고 예민한 건강의 파수꾼입니다. 어르신의 혈관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길지 아닐지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등이라는 뜻입니다. 음경의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 중 하나입니다. 직경이 1에서 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은 3에서 4mm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은 5mm 정도 됩니다. 가장 가는 혈관이 음경 혈관입니다. 그러니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먼저 막히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가는 곳부터 막힙니다. 만약 어르신 몸에 기름때가 끼고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어디가 막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가장 좁은 그것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치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걸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음경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건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도 막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보통 음경혈관이 막히고 나서 3년에서 5년 후에 심장 질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발기력 저하를 느끼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오기 전에 혈관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최동철 어르신께서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만 해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혈관 검사를 꼭 받아보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으로 가는 경동맥의 절반이 이미 막혀 있었고 심장혈관도 아슬아슬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최 어르신은 발기부전이 자신의 목숨을 살린 셈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최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난 남성은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 뒤에 심장질환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기력 저하가 심장병의 예고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어르신, 이제 발기 문제를 부끄럽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몸이 보내주는 신호에 감사하고 더 큰 병을 막을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발기가 되려면 평소보다 8배 많은 피가 음경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면 피가 제대로 못 지나가고 혈관이 굳어서 딱딱해지고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발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일이 심장과 뇌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 근육도 산소가 필요하고 뇌세포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은 멈추고 뇌세포는 죽습니다. 그게 바로 심근경색이고 뇌졸중입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탄력 있고 매끈합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안 좋은 습관이 쌓이면 혈관이 녹슨 수도관처럼 변합니다. 안쪽에 기름때가 끼고 벽이 두꺼워집니다. 탄력도 사라지죠. 이런 혈관으로 제대로 발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발기력이 살아난다는 건 혈관이 다시 건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음경혈관이 뚫렸다면 다른 혈관들도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발기력 회복은 단순히 성생활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뇌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전체 수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최동철 어르신께서는 혈관 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커피 레시피가 핵심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 재검사를 했더니 혈관 나이가 10살 이상 젊어졌습니다. 발기력도 확실히 좋아지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분의 아내는 남편이 건강검진 수치가 좋아지니까 표정도 밝아지고 활력도 넘친다고 하셨어요. 어르신들께서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발기력은 허영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음경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는 몸 전체가 위험하다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지금 혈관을 살리지 않으면 몇 년 후에 큰 병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혈관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혈관은 되살아나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혈관 자체를 젊고 탄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시작이 바로 어르신께서 매일 드시는 커피 한 잔에 있습니다. 물론 그냥 커피가 아닙니다.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특별한 재료들을 더했을 때 비로소 커피는 생명의 묘약으로 거듭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커피 속 어떤 성분이 혈관을 살리고 발기력을 회복시키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속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앞서 제가 발기력이 혈관 건강의 지표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꽉 막히고 좁아진 이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첫 번째 열쇠는 커피의 심장, 카페인에 있습니다. 카페인 하면 대부분 각성 효과만 떠올립니다. 잠 깨는 거, 정신 또렷해지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카페인의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마법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산화질소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기가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혈관 내피세포도 손상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극이 와도 혈관이 제대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피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카페인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합니다. 손상된 내피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키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작은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혈관의 가장 안쪽 벽에는 내피세포라는 아주 중요한 기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몸이 필요할 때마다 산화질소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이 신호탄을 받으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벽이야, 이제 넓어져야 할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듣고 스스로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니 피가 더 잘 흐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 이 기술자들이 게을러집니다. 신호탄 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쏴도 힘이 약해집니다. 바로 이때 카페인이 응원 단장처럼 등장합니다. 지쳐있는 기술자들을 격려해서 신호탄을 더 힘차게, 더 자주 쏘아 올리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마치 메말랐던 시냇물에 상쾌한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줄기가 힘을 얻어 세차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피도 활기차게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 심장에서 가장 멀고 가장 가느다란 남성의 그곳 혈관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며 뜨거운 피를 보내주는 겁니다. 약처럼 억지로 혈관을 여는 것이 아니라 몸 스스로 혈관을 열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카페인의 놀라운 힘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75 최병철 어르신께서는 10년 넘게 발기력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약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혈관이 너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커피 레시피를 석 달 동안 꾸준히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아침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발기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석 달 후에는 단단하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아내가 백화점에서 멋진 속옷도 사주더라고 넌지시 자랑하셨습니다. 카페인의 또 다른 효과는 바로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카페인은 심장 박동을 약간 빠르게 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많은 피를 내보내고 동시에 혈관을 확장시키니 피가 온몸 구석구석 잘 돌게 되죠. 특히 말초 혈관까지 피가 도달합니다. 음경도 말초 부위입니다. 평소에는 피가 잘 안 가는 곳이죠. 하지만 카페인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혈액이 잘 돈다는 건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뜻이니까요.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손상된 조직이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재생이라는 힘을 만드는 거죠. 나이 들어도 우리 몸은 계속 재생됩니다. 단지 재료가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다. 피가 잘 돌면 재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카페인은 염증을 줄입니다. 혈관 벽에 쌓인 염증 물질들을 제거하는 걸 돕습니다. 염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이죠.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탄력이 생기고 젊은 혈관처럼 변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좋다고만 들으시면 과하게 드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과하면 독입니다. 하루에 한두 잔이면 적당합니다. 그 이상 마시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많이 드시지 마셔요. 잠도 못 자고 불안감도 생깁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십시오.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기력도 떨어집니다. 어르신, 제 이야기에 희망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르신 성함을 한번 적어봐 주십시오. 어르신의 작은 용기가 새로운 인생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카페인이라는 불씨만으로는 거대한 장작불을 활활 태울 수는 없으니 불씨를 받아줄 아주 좋은 장작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열기가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온몸을 덮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카페인의 힘을 100배, 1000배로 증폭시켜줄 2가지 놀라운 자연의 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에 이것들을 더하는 순간 어르신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카카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카카오 효능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카카오는 고대 마야 문명에서 신들의 음식이라 불리며 화폐처럼 사용했을 정도로 귀한 약재였습니다. 왕족과 전사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카카오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힘과 정력을 주는 신성한 음식이었죠. 그저 전설이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합니다. 카카오가 왜 남성의 힘에 그렇게 좋을까요? 그 비밀은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마치 낡고 뻣뻣해진 고무호스를 새 것처럼 부드럽고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이 혈관을 넓히라고 신호를 보내는 응원 단장이라면 카카오는 혈관 자체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유능한 기술자인 셈입니다. 혈관이 튼튼해지니 더 많은 피를 더 힘차게 그곳까지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카카오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심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면서도 혈액순환은 개선합니다. 카페인처럼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함께 마시면 카페인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극대화됩니다. 그 다음으로 꿀입니다. 꿀을 단순히 설탕 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꿀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천연 정력제이자 종합 영양제입니다. 꿀 속에는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론이라는 미네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주죠. 나이 들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발기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빠지고 기력도 없어집니다. 꿀 속 보론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꿀의 천연 당분도 중요합니다. 설탕과는 완전히 다르죠. 꿀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급격한 혈당 변화가 없죠. 오히려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성관계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꿀이 바로 그 연료입니다. 게다가 꿀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혈관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꿀에 들어있는 붕소라는 미네랄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꿀의 달콤함은 몸에 바로 흡수되어 지친 몸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관계를 가질 때 쉽게 지치고 힘이 붙이셨다면 꿀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어르신의 밤을 지켜줄 든든한 에너지원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어르신들께만 제공하는 꿀팁 나갑니다. 카카오는 반드시 순수 카카오 가루를 쓰십시오. 코코아 가루 아닙니다. 시중에 파는 코코아에는 설탕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건 독입니다. 순수 카카오 가루를 인터넷에서 구하십시오. 조금 쓴맛이 나지만 그게 진짜입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꿀일 필요 없습니다. 동네 양봉장에서 파는 토종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천연인지만 확인하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69살 박영우 어르신께서는 반신반의하며 이 방법을 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내분께서 먼저 남편이 달라졌다고 귀띔해 주시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부터 힘이 넘치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겁니다. 박어르신 스스로도 소변줄기가 예전 같지 않게 힘차서 변기가 깨질 것 같다는 농담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커피에 카카오를 더했을 뿐인데 몸 전체의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의 커피잔에는 3가지 보물이 담겼습니다. 혈관을 깨우는 카페인,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카카오, 그리고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꿀까지. 이 3가지가 만나면 그 어떤 정력제도 부럽지 않은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명약의 활용점정을 찍어줄 마지막 숨겨진 무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3가지 재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남성의 힘을 완성시켜줄 기적의 씨앗 파우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의 힘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특별한 씨앗이 있습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호박씨를 그저 심심풀이로 먹는 주전부리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씨앗 속에 남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호박씨는 예로부터 유럽에서 별표 남자를 위한 녹색 황금 별표이라 불릴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온 귀한 약재입니다. 도대체 호박씨의 어떤 성분이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그 비밀은 아르기닌과 아연이라는 2가지 핵심 성분에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 질소를 만들어내는 원료입니다. 즉, 카페인이 혈관을 넓히라고 소리치는 응원 단장이라면 아르기닌은 그 응원을 받아 실제로 도로를 넓히는 힘센 일꾼인 셈입니다. 여기에 아연은 더 중요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몸에 아연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 공장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죠. 호박씨는 이 아연을 아주 풍부하게 품고 있는 천연의 보물 창고이며 남성 건강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아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재료이기 때문에 정자를 생성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아연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줄고 발기력도 떨어지는 거죠. 호박씨를 꾸준히 먹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호박씨의 또 다른 힘은 전립선 건강입니다. 호박씨 속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비대를 막아주죠. 전립선이 건강해지면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밤에도 푹 잡니다.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 E의 보물 창고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이죠. 혈관벽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지킵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쌓입니다. 이게 혈관을 망가뜨리고 세포를 노화시키죠. 비타민 E가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니 혈관이 젊어집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씨에는 셀레늄도 풍부해서 정자의 운동성을 높입니다. 생식 능력을 향상시키고 면역력도 강화하죠. 몸이 전반적으로 튼튼해집니다. 튼튼한 몸에서 강한 정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광주에 사시는 71 이종민 어르신께서 작년에 오셨습니다.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셨는데 밤에 5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소변줄기도 약하니 당연히 발기력도 형편없었죠. 제가 커피에 씨앗 파우더를 추가하시라고 권했습니다. 3달 후에 소변 횟수가 1~2번으로 줄고 소변줄기도 힘차게 나왔습니다. 변기를 깰 듯이 세차게 나온다고 표현하셨죠. 그리고 발기력도 확실히 살아나 단단하고 오래 지속되었다며 아내분이 좋아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어르신들께만 제공하는 2번째 꿀팁 나갑니다. 씨앗은 반드시 볶지 않은 생것을 구하십시오.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생호박씨와 생해바라기 씨를 구입하십시오. 마트에서도 팔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믹서기나 분쇄기로 갈아서 파우더로 만드십시오. 한 번에 많이 만들지 마십시오. 일주일치만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산화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비율은 호박씨와 해바라기 씨를 반반 섞으십시오. 너무 곱게 갈 필요 없습니다. 약간 거친 느낌으로 갈면 됩니다. 그래야 씹는 맛도 있고 포만감도 생깁니다.
커피 한 잔에 이 씨앗 파우더를 한 숟가락 넣으십시오. 카카오 가루, 꿀과 함께 넣으면 됩니다. 맛이 고소합니다. 커피에 견과류 같은 풍미가 더해집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드시면 이 맛 없이는 커피가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중독성 있는 맛입니다. 씨앗 파우더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배가 든든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하죠. 오전 내내 에너지가 유지되어 점심 전까지 허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으십니다. 매일 먹어도 되냐고요? 물론입니다. 매일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씨앗은 음식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부작용 걱정 없습니다. 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의하십시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면 씨앗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커피, 카카오, 꿀, 호박씨 파우더까지. 어르신의 아침을 깨울 4가지 용사가 모두 모였습니다. 이 4가지가 함께할 때 서로의 효과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그 어떤 약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혈관을 열어주고 튼튼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채우고 남성 호르몬까지 만들어주니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완벽한 명약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아무 때나 마신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기다리시던 이 황금 커피를 하루 중 어떤 방법으로 마셔야 그 효과를 100%, 아니 200%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먹으면 그저 비싼 소변으로 나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커피는 하루 중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아침 식사 후 30분입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이냐고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가장 많이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몸을 깨우고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커피의 카페인과 만나면 오히려 서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조금 내려가는 아침 식사 후 30분이야말로 커피의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온전히 흡수될 수 있는 최적의 시간, 바로 골든 타임인 것입니다. 또한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위를 쓰리게 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라도 속을 채운 뒤에 드시는 것이 어르신의 위장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바나나 1개, 삶은 계란 하나 같이 드시면 위를 보호하면서 커피의 효과는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커피는 점심 식사 30분 후가 최적입니다. 식사 직후는 피하십시오. 커피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사하고 30분 정도 지나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됩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소화도 돕고 오후 활력도 챙길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로는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카페인이 몸속에 머무는 시간이 대략 6시간입니다. 3시에 마시면 밤 9시까지 영향이 남습니다. 그러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깊은 잠을 잘 때 생성됩니다. 잠을 못 자면 아무리 좋은 커피를 마셔도 소용없습니다.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커피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드십시오. 커피는 이뇨 작용을 합니다.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탈수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잘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발기력이 떨어집니다.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물 한 잔을 함께 드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관계를 가질 계획이 있는 날에는 2시간 전에 커피를 드십시오. 너무 직전에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어 집중이 안 됩니다. 2시간 정도 여유를 두면 카페인이 몸속에서 충분히 작용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합니다. 동시에 방광도 비워집니다.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커피가 좋습니다. 차가운 아이스 커피는 피하십시오. 뜨거운 커피가 혈액순환을 더 잘 돕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몸이 발기에 유리합니다. 찬 음식은 몸을 차갑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천천히 마시십시오. 급하게 들이키지 마십시오.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드십시오. 최소 15분에 걸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마시면 위장에 부담이 덜하고 카페인도 서서히 흡수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 완만한 변화가 몸에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십시오. 몸이 리듬을 익힙니다. 그러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최소 석 달은 꾸준히 하십시오. 그래야 혈관이 변합니다. 언제 마셔야 하는지를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가 남았습니다. 혹시 커피를 물처럼 벌컥벌컥 마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이 특별한 커피는 약을 마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그 맛과 향을 음미하며 드셔야 합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뜨겁게 마시기보다는 입안에서 부드럽게 넘길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발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5분 정도 누워서 몸을 깨우십시오.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십시오. 팔을 쭉 뻗어 보십시오. 혈액순환을 서서히 시작하는 겁니다. 급하게 일어나면 어지럽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변합니다. 몸에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물 한 잔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를 자극합니다. 물이 몸속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밤새 쌓인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깨끗한 혈관에서 강한 발기가 나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십시오. 방광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전립선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소변을 본 후 아랫배를 가볍게 눌러주십시오. 전립선 주변 근육을 자극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십시오. 허리를 좌우로 돌리십시오.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십시오.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십시오. 스쿼트 동작입니다. 10번만 하십시오. 골반 주변 근육을 깨우는 겁니다. 이 근육들이 발기와 직접 연결됩니다.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하십시오. 마지막 30초만 찬물로 마무리하십시오. 찬물이 고환을 자극합니다. 정자 생성이 활발해집니다. 남성 호르몬도 증가합니다. 단, 심장이 약하신 분은 찬물 샤워를 피하십시오.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계란 2개, 채소 약간, 통곡물 빵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중요합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피하십시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 특별한 커피를 드십시오. 카카오, 꿀, 씨앗 파우더가 들어간 그 커피입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십시오. 이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활동을 하십시오. 산책이 최고입니다. 30분만 걸으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걷되 팔을 크게 흔드십시오. 온몸에 혈액이 돌기 시작합니다. 햇빛도 받으십시오.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수입니다. 점심은 든든하게 드십시오.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드십시오.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가 좋습니다. 이 채소들이 남성 호르몬을 높입니다. 밥은 현미나 잡곡으로 드십시오. 흰쌀밥은 피하십시오. 점심 후 30분 뒤에 두 번째 커피를 드십시오. 이번에도 똑같은 레시피입니다. 오후의 활력을 책임집니다. 오후에는 과도한 활동을 피하십시오. 몸을 너무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적당히 쉬면서 일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발기의 최대의 적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십시오. 과식하지 마십시오. 배가 부르면 혈액이 소화기로 몰립니다. 다른 곳으로 갈 피가 부족해집니다. 저녁 6시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십시오. 25분이면 충분합니다. 소화도 돕고 혈당도 안정시킵니다. 배우자와 함께 걸으십시오. 대화를 나누십시오. 정서적 교감이 성생활에 중요합니다. 8시 이후에는 밝은 조명을 피하십시오. 스마트폰도 멀리 하십시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어야 깊은 잠을 잡니다. 깊은 잠이 남성 호르몬을 만듭니다. 잠들기 전에 명상을 10분 정도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십시오.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회복은 잠잘 때 일어납니다. 남성 호르몬도, 정자도, 혈관 재생도 모두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이 루틴을 석 달만 지키십시오. 몸이 완전히 바뀝니다. 혈관이 젊어집니다. 발기력이 살아납니다. 기력이 넘칩니다. 단 하루 이틀로는 안 됩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그럼 몸이 기억합니다.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커피에 대한 오해를 풀고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마침내 어르신의 아침을 기적처럼 바꿀 황금 커피 레시피와 하루 루틴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어르신들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커피 한 잔이 약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마셔야 합니다. 커피에 순수 카카오 가루 1티스푼, 천연꿀 1숟가락, 씨앗 파우더 1숟가락을 넣으십시오. 아침 기상 30분 후에 한 잔, 점심 후 30분 뒤에 한 잔 드십시오. 오후 3시 이후로는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석 달 안에 분명한 변화가 옵니다. 발기력은 남자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생명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혈관을 살리면 심장도 살리고 뇌도 살립니다. 10년을 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70이든 80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봐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회복하셨습니다. 약에 의존하던 분들이 약을 끊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어르신들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켜주십시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경과를 알려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